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정유 에너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좀 꿈틀거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늦춰지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네. 국제유가가 안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중동에서의 또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며칠 있었던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그 영사관 폭격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란이 조치를 취하겠다. 네. 뭘 할지 결정 안 했다. 이것도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유가 수준은 올라가면 어디까지를 보는 건가요? 유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시장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역시 국제 유가가 그렇게 뭐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글쎄요.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지금 뭐 거의 $90 가까이 왔거든요. 벌써. 근데 이게 과거에 $70 정도 수준까지 내렸을 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비축유, 전략 비축유를 그때부터 좀 산다 이야기 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고팔고를 잘 하는 건지 과거에 전략 비축유를 많이 내놓고 높은 유가 수준에서 많이 내놓고 $70 정도까지 뺀 뒤에 좀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많이는 못 채운 걸로 압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패드도 좀 용인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 지금 2분기 접어들면은 이제 미국도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좀 보면 저점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를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구인 관련된 고용 지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오면서 좀 견조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뭐 PMI 제조업 지표나 이런 쪽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수요가 늘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도 갑자기 그때 막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표가 이게 어쩌면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예 그냥 비행기가 내려오지 또 않을 것 같아. 경기가. 공중급유인가?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6월 달 금리 인하 전망도 꽤 많이 올랐다가 지금 50%대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나왔을 때 뭐 일부 연준 뭐 이렇게 의원들도 연준 관련된 의원들도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꼭 그때 금리를 내리겠다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경로가 인하 경로가 좀 후퇴하는 거 아니야? 뭐 7월 정도로. 근데 7월에 또 인하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너무 늦어져요. 너무 늦어지니까 금리는 그래도 한 6월이 좀 힘들다 하게 되더라도 7월 정도에는 좀 내리기 시작해야지 아마 연말쯤에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시작이 될 것이다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리 경로는 뭐 6월 내지는 7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센티가 이제 워낙 이 금리 인하 쪽으로 6월 쪽에 이제 배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되돌림이 약간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된 자극 그리고 경기 지표가 좋다는 점에서 약간의 어떤 금리 인하 경로가 좀 후퇴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일부 좀 실적도 좀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건데 자, 뭐 국제유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브렌트유가 작년 10월 이후로 $89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역시 그런 상황이고 그럼 연초 대비해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포캐스팅도 더 상향 조정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넘었으면서 상당히 견조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이나 이런 부분들의 국지적인 또 중동 정세도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슈라서 또 미국이 개입을 할지 또 그것도 네.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예. 이제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춤거리는 거고 더군다나 아람코도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타서 조금은 고유가를 또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을 것 같고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들의 의지가 뭐 계속적으로 감산 쪽으로 조금은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랠리에 대한 설명은 근본적인 수요에서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좀 살아나고 미국도 경기가 나쁘지 않고 또 감산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유가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여쭤보신 질문하신 그러면 어느 정도 유가가 우리가 용인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네. 갈 것인가의 부분인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90달러 선에서는 한 100달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상방에 대한 쪽으로 좀 열릴 수 있다. 물론 이제 꼭 100달러를 가야 된다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일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다고 사실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슈가 그렇다고 또 2분기 아까 말씀했던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또 수출 제한 이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또 살아난다면 일부 유가는 조금 더 상방으로 간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미국 경기가 강하긴 한데 엄청나게 강하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유가를 과거에 뭐 120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뭐 슈퍼하게 강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120달러 선까지 바라보는 것은 좀 과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다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수급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IB 쪽의 매니저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에너지주, 정유주에 대한 비중을 거의 바닥권까지 다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터 봤을 때 IB 관련된 매니저들이 유가를 다 비워놨다. 정유 관련된 쪽 에너지주를 다 비워놨다 생각할 경우에는 과거 평균치 대비 거의 바닥까지 다 비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따져보면 IB들의 매니저들이 이제 에너지주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정유나 뭐 에너지 관련 주들이 예.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유가 사실은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시장에 상단된 원유 ETF 같은 거를 사면 좋은데 여기가 미국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매도 대금의 10%를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때 아니 방송이 제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아니 이게 10%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매도 대금의 1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얼마 전에 얘기가 돼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이제 그 원유 포함해서 뭐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네, 그럼 사실 살 수 있겠어요? 네, 힘들죠. 매도 대금의 10%인데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 가더.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 뭐 정유주 사야 되나요? 뭐 사실 뭐 네. 과거에도 유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네. 과거에 뭐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국내 ETF 같은 거 삼성 선물 ETF 그거 사가지고 ETN 난리 났잖아요. 롤오버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ETN 때문에 난리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빠질 거로 생각하고 네네. 포지션 이상하게 정했다가 유가가 막 그때부터 막 V자 막 그러니까. 급등 나오는데 펀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뭐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멍청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 뭐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뭐 집단 소송 뭐 이런 이슈까지 생겼는데요. 네. 뭐 그런 사례가 나온 것처럼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ETF나 이런 관련된 쪽에 이 세금 문제는 정말 좀 기이한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요, 뭐 쉐브론을 사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국내 같은 경우라 본다면 역시 이제 지금 이 정유주 관련해서 정제 마진이 등종류 중심으로 조금 이제 마진이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수준까지 이 빠진 것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더 빠지기 좀 쉽지 않다. 그걸 봤을 때는 마진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낮아진 휘발유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그리고 러시아의 다소 좀 수출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2분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정유 화학을 봤을 때 아마 일부 정유주들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장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들처럼 막 급등락 막 이렇게 아싸라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걸 좀 너무 리스크를 본다고 본다면 역시 이제 좀 편안하게 선택지는 역시 S-오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S-오일의 대주주가 한국인이 아니죠. 법인이 해외 쪽입니다. 그렇죠. 네. 중동 사우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배당도 좀 아람코 쪽이잖아요. 아람코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람코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S-오일이 배당을 혹시 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또 PBR 기준 낮은 업종이고 네. 배당이 높기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저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정제 마진이나 실적도 보면 아마 정유주 입장에서는 또 일부 서프라이즈 가능성 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게 2분기 정도까지는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대형주 가운데서는 아마 S-오일이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종종 뭐 종목 가운데서는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중소형주들이 사실은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물론 이제 빠질 때는 더 활발하게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을 또 본다면 실질적으로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고 네. 그 외에도 뭐 GS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 쪽이 좀 더 살아난다고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을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에 대한 쪽도 앞으로 관심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뭐 미국 대선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그죠? 네, 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만약에 지금 사실 바이든이 되면서 이 친환경 쪽이 사실은 확 올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네, 네. 만약에라도 가능성 가운데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에너지 쪽을 밀 거거든요. 친환경은 밀고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났대요. 이제 네, 네. 자기 대통령 되면 뭐 전기차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뭐 했기 보조금 때문에. 폐지하겠다. 네. 첫날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꼭 정유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쪽에 대한 그죠. 물론 이제 고민은 그런 이제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하고 우리가 수혜를 맞추는 쪽이 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의 관심들도 좀 가질 필요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정유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트럼프가 첫날 당선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 공언했지만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밥 먹듯이 거짓말 하시는 왜냐하면 이제 분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 완전 장악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사실 미국에는 그렇게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 백악관에서 못 사게 할 모양이지 뭐.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뭔가 목리를 부리겠죠. 네, 다른 쪽의 그렇겠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조치나 행정 조치.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그죠. 네, 네, 우리가 한번 네. 당했잖아요, 그죠. 네, 네. 트럼프 1.0에서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센티적으로 안 좋을 네, 수 그러니까 있고. 안 좋죠. 더군다나 뭐 1분기 테슬라 쪽에 뭐 센티가 또 출하량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2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가이던스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추진치가 떨어지고 또 샤오미가 뜬금없이 전기차 만들어서 내니까 그러게요. 중국 쪽의 역습이 결국은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경쟁 쪽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마켓시어를 결국은 뺏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그렇게 막 치고 나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로 이제 구가했던 그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FSD까지 배포를 하면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죠. 예.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썩 과거처럼 똑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흥할 수 있다 보기에는 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유 에너지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